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1월, 2월에서 학원에서 진행 중인 기본과정 확인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학원에서 자료를 드릴 겁니다.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역권은 안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이 자식, 아새끼죠.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이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죠.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 엄마입니다. 엄마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 아새끼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부종성이죠. 4번,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물, 총물 다 미칩니다.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기억, 니은 주의하세요. 기억, 니은은 종물, 부합물은 다 미치는데 기억처럼 저당권 설정 이전이든 니은처럼 저당권 설정 이후든 다 미친다. 다 미칩니다. 그래서 종물, 부합물, 기억, 니은 다 맞았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 다 미친다. 자, 이것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죠. 이후에 저당 부동산으로 발생한 저당 설정자의 차임 채권인 과실, 압류 이후만 미치죠. 이것을 제외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2번, 채무자 채무액을 3억 5천 가정해요. 채권 최고액의 3억을 이제 초과하잖아요. 그 다음 물상부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럼 물상부증인은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면 소멸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부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는 담보 안 되죠.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 보세요.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확정 맞았습니다.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경매했는가를 잘 보세요. 자, 4번 계약법입니다. 계약 유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낙성 계약이죠. 불락이 싸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습니까? 중개사법에 있습니까? 중개사법이 있으니까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입니다.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유상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4번 증여는 편무, 무상, 공짜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임대차는 불락이 싸유, 쌍무, 유상 맞았습니다. 5번입니다. 계약의 청약 승낙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격제자 간의 청약의 일 자유로이 원칙 처리할 수 없다죠. 뭐 대화자든 격제자든 청약이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원칙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자판기 생각하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 가능합니다.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발송할 때 살아있어서요. 111조입니다. 4번이 격승발.
격제야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테 성립하죠. 그럼 5번은 수업 시간은 안 했지만 나머지가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3월 달에 자세히 할 건데, 자, 5번 승낙기간을 정했죠. 정해서 청약가 있으나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청약을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위험부담 문제 발생할 수 있고, 2번 편무개혁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동이 동시행환별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만 나와요. 다음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유 없는, 그럼 태풍이나 낙뢰, 홍수, 자연재해입니다. 다시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유 없는 태풍, 낙뢰 등 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죠. 낙뢰, 태풍은 매수인이 잘못 없으니까 매수인은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줬다면 그 계약금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답이 4번이고, 5번 누리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죠. 예외가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시 상대방은 낙약자에게 돈 주란 거죠. 이번 낙약자는 기본관계란 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이거 대항할 수 있답니다. 반면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4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지 못합니다.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제일 끝에 해지나 취소할 수 없답니다. 8번 합의 해지는 법에 없어요. 뭐든지 특약 약정에 따른다. 합의 해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죠. 이자 합의 특약 안 했죠? 그럼 이자 의무 없다. 이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 이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 해지 소급편은 법정 해지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4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특약 합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과 4번 지문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합의 해제는 뭐든지 특약에 따라요. 특약이 없으면 1번에서 이자 없다. 4번에서 손해배상 없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1주마다 여러 개 주간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자주 반복해서 이 기초문제에 익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